시즌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뉴스업에서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 2020년 올해 10대 뉴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올해 상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뉴스에 대한 빼어난 통찰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시사인의 천관율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애독자인 거 잘 모르셨죠? 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조금 이렇게 시대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 2020년 우리 천 기자님께는 어떤 해였죠? 올해는 코로나19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해였죠. 일상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이제 해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아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2100년쯤에 예. 21세기 10대 뉴스 이렇게 꼽았을 때 들어가는 제급이거든요. 네. 일단 뭐 9.11 테러나 뭐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런 거랑 뭐 동급이거나 오히려 더 큰 뉴스이기 때문에 네. 그 전 세계에 의미 있는 뉴스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가져온 게 오히려 약간 들으시면 하고 낯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월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하, 중국의 이제 안과 의사신데요. 네. 이분이 돌아가신 사건을 이제 첫 번째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예, 그 우한에서 최초로 사스가 네네네. 나타났다고 네네네. 이렇게 경고하신 분이죠. 작년 12월 30 날에 네. 이제 우리 환자들 중에 이제 사스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단톡방에 했어요. 예. 같이 의사 친구들이 있는 방에 했는데 당시에 이제 우한 당국이 괴담을 퍼뜨린다고 불러서 예. 이제 반성문을 쓰고 나왔어요, 이분이. 네. 사실은 이분이 최초의 그 영어로 휘슬블로우라고 하죠. 예. 어떤 위험을 최초로 감지하고 알린 사람인 네. 격인데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괴담이다 해가지고 좀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해가지고 반성문 쓰게 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고 이렇게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 그 반성문 쓰고 나와가지고 진료를 하다가 네. 1월 3일에 이제 당국에서 이제 그 반성문 쓰고 나옵니다. 1월 8일 날에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요. 그때는 본인도?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네. 거의 한 달 지나서 2월 1일에 이게 코로나19구나라고 네. 알게 되면서 이제 확진이 되는데요. 그 일주일 안에 이제 2월 7일에 사망을 합니다. 그 사건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한 게 이분이 남긴 유서가 네네. 굉장히 눈물겨워요. 그 예. 공산당에 끌려가가지고 네네. 자술서 쓰고 뭐 병뚜개가 목구멍을 가려서 말을 못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 젊은 의사의 애환이랄까 울분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 한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말씀하신 유서가 이제 사후에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 그래서 그 중국의 이제 SNS 굉장히 그 감시가 심각한데도 거기 그렇죠. 젊은 중국인들이 이제 그 추모 해시태그를 계속 쓰면서 예. 그래서 초기에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네. 사실 뭔가 중국 체제의 이런 비민주성이랄까 진실을 가려버리는 투명성 없는 체제가 결국은 코로나 확산에 제대로 역할을 해버린 것이죠. 이게 초창기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을 상징하는 게 이제 리월량이라는 의사의 사망인 것인데요. 네. 좀 돌아가는 얘기를 해드리면 예.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량이라는 게 어떤 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좀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래에서부터 생산되는 정보, 예. 이를테면 기근 같은 경우 우리 동네에 지금 쌀이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빠르게 올라가서 네. 정부가 권력이 이걸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민주국가들이 잘해요. 사실은 네. 권위주의 국가들은 지금 이 리월량 사례에서 극적으로 보듯이 네. 이렇게 밑에서 문제 제기가 올라오면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참. 그래서 그 학자들이 쓰는 말로 정보 생산이 안 됩니다. 정보 네. 생산. 정보 생산이 안 예. 되고. 그래서 민주국가가 재난에 더 강력하다. 네. 이런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 있는 편이죠. 예. 국제 정치학의 민주 승리론이라는 담론이 있는데 네네. 예, 이게 재난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상당히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이 됩니다. 네네. 예, 마치 뭐 뚝이 무너지듯이 마구마구 네네. 퍼져요. 두 번째 뉴스도 이와 관련된 뉴스입니까? 이게 1월 말 2월 초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네.
당시에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의사협회에서 논란, 예. 그렇게 건의하고. 맞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었고 감염학회나 이런 네. 곳에서는 사실상 그거 의미 없다. 중국 봉쇄 의미 없다. 뭐 아, 이런 그렇습니까? 상반된 입장을 좀 내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일본 내부에서 중국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중국 봉쇄를 놓고 검토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실 되게 기본적인 겁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으면 감염원을 차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고민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음흠. 예. 근데 테이블에 올리는 거하고 네. 이게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는 거하고는 사실 다른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입법부에 계셔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전혀 다른 것이고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사실 논의 끝에 이제 말하자면 기각이 된 거죠. 네. 중국인들을 막았어야 했다. 예.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이게 중국 봉쇄라는 게 이 중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느냐? 사실 중국에서 오시는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한 30% 이상은 한국인입니다. 네. 뭐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우한이 굉장히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걸 막을 수 있느냐? 만약에 국가 지도자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청취자들이 네.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기본 그렇습니다. 책무를 놓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완전 봉쇄냐 아니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네. 어차피 바이러스는 국적 가리지 않습니다.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에 있는 분들은 위험했던 거죠. 네. 거기서 들어오는 30%는 그대로 받으면서 예. 또 국경 봉쇄 때문에 국제 정치적인 갈등은 발생하면서 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을 또 어디에 격리 수용할 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때는 잘 안 돼 있고 네. 그때 당시에 정책적 고려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본 결과 중국 봉쇄가 실익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은 반면에 네. 비용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제 국가가 정책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거를 방역 체제 초기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2월 초에는 거의 잡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 입국 절차로 입국 네네. 절차가 바뀌게 되니까 그때부터 중국을 통한 어떤 네네. 확산은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주로 1월까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건이었느냐라는 예. 생각을 1년이 지나서 보면 하게 되는데 네. 다만 이 사건이 이제 방역전 초기에 가장 첨예한 정치적인 쟁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네네. 예, 중국 입국 금지를 본격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들고 맞습니다. 나오면서 예. 아주 문 대통령하고 면전에서 싸우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예. 발생했는데 온통 문제가 중국 입국 금지냐 아니냐였어요. 네네. 자, 그런데 이게 국내로 불똥이 튑니다. 우한 교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우한 교민들이 귀국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었죠. 예, 이때 또 국내에서 난리가 났죠. 야, 상당히 이게 감염병 초기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를 사실 우리 사회도 좀 배워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배워가는 시기. 예. 네. 당시에 아니 당연히 이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던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무섭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격한 반응이 나오는 거는 시민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중요했다고 한번 짚고 싶은 것은 당시에 이제 광역단체장들, 그 시민들을 수용하게 되는 충남 충북 이런 곳에 광역단체장들이 예. 그 현장에 가가지고 하셔도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역할들을 해줬었는데요. 네. 그런 게 사후에 이제 상황이 안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게 보면 그 위기 국면, 재난 국면에서 정치가 기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의 사례로도 아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괴산에 그 공무원 연수원에 우한 맞습니다. 예. 교민들이 수용이 됐어요. 예, 충북도 그때 있었고 충남도 막 그 있었죠. 농민들 뭐 그때 지방 정치인들 막 트랙터로 막고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그랬었죠.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 수용이 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주민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완치하고 가시라. 아, 또 특히 아시는 예, 그래서 지역이 처음에는 있습니까? 그 반대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 쾌유기원 플랜카드로 바뀌어요. 퇴소하실 때 이제 환영 환송? 분위기도 예. 있었고 네, 예, 네, 네. 저희가 이 코로나 초창기에 굉장히 빠르게 배워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이와 관련돼 있습니까? 예, 뭐 특정 사건이라기보다도 초기 1차 대유행이 한국 사회에 가르쳐 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구에 집단 감염이 있었고 그게 네. 또 신천지였고 그 초기 시기에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그 혐오 발언이라든가 네. 뭐 이런 그 낙인 찍기가 좀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하기 어렵죠. 네, 예. 대구와 신천지 때부터 네네.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우한 폐렴이라는 게 그 한국 사회도 초기에 쓰던 용어인데 예. 이게 사실 국제사회나 이제 WHO 같은 데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자체로 나쁜 것도 나쁜 건데 네. 감염자들이 숨기 때문이죠. 아하. 그러면 감염자들이 숨으면 이거 감염을 잡을 방법이 방역이 없다는, 더 안 되니까. 예,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특정 지역의 질병 혹은 특정 종교의 질병 예. 혹은 특정 성정체성의 질병 어허.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방역에선 가장 위험한 태도인데 예. 처음에 사실 그 여당 대변인 중에 한 분이 아. 대구 봉쇄라는 표현을 대구 굉장히- 봉쇄라는 표현을 썼다가 예, 그 대구 봉쇄를 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브리핑에서 대구 봉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것도 사실 굉장히 부적절했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수도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정부가 빠르게 정리를 했고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우한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권위주의 정부는 우리 같은 권위주의 정부가 감염병에 더 유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걸로 민주주의 국가들 너네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지만, 통제 예, 못하지. 감염병은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사실 그 인민일보 같은 기관지들이 그렇게 계속 국제사회에 내던 메시지였거든요. 예. 그때 대구는 도시 봉쇄 없이 음흠. 시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와 이제 국가 서비스와 뭐 그 3T라고 하죠. 뭐 네. K 방역의 핵심 이런 것들로 이제 방역을 잡아낸 그 감염을 통제하는데 결국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들이 이제 특히 영미권 언론 그 중국이 이렇게 뭐 우한 권위주의를 자랑할 때 영미권 언론들이 그에 대한 반론으로 개방되고 민주적인 사회가 아하. 어떻게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한국의 도시 대구가 보여줬다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외국에서 그런 평가까지.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외신들이 이제 한국을 이제 중국 모델에 맞서는 어떤 개방적인 방역 국가의 그러니까 모델로 중국을 좀 비판하려고 한국을 더 띄우고 사실 또 그- 실제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 시기는 또 영미권이나 유럽 국가들이 좀 강 건너 불구경하던 시절이죠. 아직 자기들 예, 상황이 자기들에게 심각하기 닥쳐올 건 직전에. 모르고. 예. 자, 그 대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광주에서 네네. 우리 남는 병상이 있다. 네. 대구 환자들이 쓰시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역 간의 화합도 보여주는 정말 숭고한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초기에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청도 대남정신병원이랑 이런 공간들 혹은 뭐 이태원 집단 감염 이렇게 들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초기에 집단 감염 클러스터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그 약한 고리들이었습니다. 네. 되게 신기한 게요. 이게 감염병이라는 재난이 이제 저희가 1년을 지켜보니까 굉장히 평등합니다. 어허. 이게 뭐 부자라고 안 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걸리고 무슨 뭐 인종 따라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바이러스는 사실 사람이 누군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한데 그렇게 평등하고. 예 그렇게 똑같이 때리면 네. 사회에서 센 부분은 버팁니다. 어허. 근데 약한 부분부터 똑똑똑똑 부러져서 예. 마치 사회를 엑스레이로 쫙 찍어버리는 것처럼 음흠. 예 그렇게 평등하게 때리고 불평등하게 부러뜨린다라는 네. 점에서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재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바이러스가 한 네.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사실 한국 사회 약한 고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죠. 네, 참 교훈이 많네요. 자, 네 번째 뉴스는 또 역시 코로나와 연관된 소식인데 제목을 지급한 돈, 지급하지 않은 돈 네네. 이렇게 정해 오셨나요? 상반기에 이제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게 저도 받았고 뭐 이게 다 이걸 100%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다 받아 사용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게 지급한 돈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지급하지 않은 돈은 뭐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지금까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조금만 설명을 좀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할 때 예, 그 제일 검증된 무기, 제일 잘 작동하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개인으로는 마스크, 사회 예. 전체로는 거리두기, 그렇죠. 이동량을 줄이는 뭐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흠. 그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방역의 무기입니다. 네, 이 무기를 쓰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쫙 하면 예, 무기값을 누군가 내야 되는데 누가 내느냐 생각을 해보면 네, 사람들이 안 다니면 사실 제일 힘드신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이제 사람이 없으면 매출이 없고
그렇다고 매출이 사라졌다고 뭐 임대료가 내려가느냐?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했지만 네네. 네,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 자발성에 기초해서 예, 그렇습니다. 정치가 무슨 어떤 조정을 하는데 성공했다거나 이러는 데는 그건 아직, 아니죠. 예, 가지 못했던 것이죠. 무기값을 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값을 아하. 냈느냐라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우리 사회의 그 최고 무기를 썼을 때 예,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더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상대적으로 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공공부문에 계시는 분들도 일은 많아졌지만 사실 수입이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가 정말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무기를 아주 썼을 때 네, 피해가 덜한 분들이 좀 주머니에서 돈 내서 피해가 더한 분들한테 예. 좀 지불해 주는 게 작동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들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 무기값, 네네. 말하자면 아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된 거죠? 저희가 5월 달에 그 시사인에서 그 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서울시 매출 정보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하. 예. 뭐 여행업하고 교육, 사교육 이쪽은 50%에서 80%까지 빠집니다. 아이고야. 예.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은 업종은 이제 식당인데요. 예. 식당 매출이 한 15%, 20%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예. 매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액수로 보면 조 단위로 갑니다. 아하. 어마어마하게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작동할수록 그 비용을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누군가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할 일이 굉장히 자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이 직접 돈을 주는 걸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좀 여기서 좀 나은 데서 걷어서 저쪽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뭐 미래 세대한테 좀 돈을 빌려서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정치학자들이 쓰는 어려운 말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역할, 자원을 네. 배분하는 역할이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일 텐데 예. 한국 사회는 이제 썩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지불하지 않은 돈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쓴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돈을 지불해주는 시스템, 이 상반기에 이미 작동했어야 되는 시스템을 예. 지금까지 만들어내는데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아하. 그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중요법보다는 국가 총력전에 버금가는 근원적인 대응 체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관율 기자가 주목한 2020년 코로나발 올해의 뉴스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처음에 아예 안 갔었습니다. 네. 등교 중단이 이제 교육부가 결정을 했었고 온라인 수업으로 급격하게 전환을 했었죠. 예. 지금도 이제 뭐 그 일부만 가거나 이제 아예 안 가는 학교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전선인구를 다 본 건 아닌데 네.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학교 안 갑니다. 그래요? 예. 이게 사실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방역을 위한 선택들이 우리 눈에 지금 잘 안 보이는 비용들을 계속 발생시키는데 예. 이를테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을 때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거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한번 좀 따져볼 만해요. 지금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 이 말하자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통째로 잃어버린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 예. 이 질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 코로나 세대란 말도 이제 나올 법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허. 지금 사실 제일 많이 걱정되는 건 예. 학습 격차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학습 격차.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갔을 때 예. 가정 환경이 그 온라인 수업에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집중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예. 그게 도저히 좀 어려운 환경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간도 그렇고 또 컴퓨터도 예,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가 많이 필요해요. 인프라도 그렇고 또 아주 어린 학생들일수록 집에 부모님이 이제 그걸 전담으로 봐주시는 집이냐 아니냐 차이도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가정소득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여기서 격차 격차 문제. 발생. 그리고 사실은 그 교육학자들이 좀 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라는 데가
그 학습만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그런 공간인데 예. 그 경험이 통째로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1년 가까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죠. 그랬을 아하. 때 이게 장기적으로 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음흠.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네. 학교를 안 갔을 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위험이 큰 건 어린 친구들입니다. 음흠. 초등학교 그 중에서도 저학년. 네. 근데 우리는 고3부터 학교를 보내요. 사실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친구들인데 예. 이 친구들은 보내고 상대적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일수록 더 안 보냅니다. 네.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같은 한 반의 아이들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그럴 것 같은 같네요. 학원에 배우는 친구들 이름은 압니다. 그것도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학원은 왜 가는 거죠? 예. 자, 모든 것 다 멈춰도 근데 수능은 결국 뭐 네. 굳건하게 갔습니다. 사실 신기한 일입니다. 고3은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 사실 상대적으로 그나마 타격이 적을 나이거든요. 네. 자, 여러 가지 뉴스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청관율 기자와 함께 돌아본 2020년 코로나 말 사회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